어느 화창한 여름날, 보리스가 돌멩이로 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바바라랑 언덕으로 소풍을 가려고 모닥불을 준비하는 거였지요. 원이 완성되자 불 피울 나무를 구하러 숲으로 갔어요. 그 시각 뽀삐 아줌마는 뽀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날씨가 정말 좋구나. 우리 언덕으로 소풍이나 갈까? 네, 그게 좋겠어요. 우리 당근도 많이 가져가요. 한편 엄마 아빠 토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유, 날씨가 정말 좋네요. 우리 언덕으로 소풍이나 갈까요? 네, 좋지요. 소풍 좋아요. 앨리스 이모님도 불러도 되죠? 그럼 되고 말고. 이모님은 항상 과자랑 케이크를 구워오시지 않니? 그래서 모두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서로가 온다는 건 모르고 있었지요. 보리스는 나무를 한아름 구해왔어요. 그리곤 원 안쪽에 내려놨어요. 불 피우기 전에 가서 바바라를 데려와야겠다. 소풍 가는 걸 알면 깜짝 놀라겠지. 그 무렵 뽀삐 아줌마랑 뽀찌는 언덕을 오르며 좋은 곳을 찾고 있었어요. 여기 좀 보세요. 아주 딱이에요. 모닥불까지 있어요. 앉아도 되겠지요? 글쎄다. 그래도 될지 모르겠구나. 이건 다른 사람이 준비해 놓은 거잖니. 그때 언덕을 오르는 미핀의 가족이 보였어요. 커다란 당근 바구니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나, 앨리스 이모님이랑 스너피도 왔네. 이 모닥불 주인인가 보다. 저기 좀 보세요. 뽀삐 아줌마랑 뽀찌도 왔어요. 모닥불까지 준비해놨는데요. 같이 앉아도 돼요? 물론이지. 이건 너희가 준비한 모닥불이잖니. 아니에요. 저희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만든 거지요? 한편 보리스는 집에 도착했어요. 아침 일찍 맛있는 간식을 몰래 준비해서 작업실에 숨겨놨었거든요. 그걸 가지러 온 거였지요. 봐봐라.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와, 소풍이다. 우리 소풍 가자. 그래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멋진 선물이야, 보리스.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가려고 친구들을 전부 다 불렀구나. 보리스가 웃으며 말하길, 모두 잘 오셨어요. 이제 불을 피울게요. 아하, 그랬구나. 아, 모닥불을 만든 게 바로 너였구나. 불을 피울 땐 조심해야 된다. 보리스는 다시 웃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모닥불에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멋진 시간을 보냈답니다. 뽀삐 아줌마가 커다란 크리스마스 나무를 끌고 미핀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 그 예쁜 나무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보리스가 준 거야.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서 멋진 나무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 그거 좋은 생각인걸? 우리 집에도 크리스마스 나무가 필요한데. 집으로 돌아간 미피가 엄마께 묻길, 숲에 가서 보리스한테 나무 한 그루만 구해달래도 돼요? 물론이지. 대신 점심까지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미피는 풀밭을 지나 숲으로 갔어요.
보리스네 집에 다다르자 벌써부터 나무를 장식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나왔어, 보리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 그리고 우리 집에 놓을 멋진 크리스마스 나무 좀 구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런데 나무는 베면 안 되는 거 알지? 한 그루 뽑아서 화분에 심어줄게. 내년까지도 살아있게 말이야.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 예쁜 나무가 잔뜩 보였어요. 미피는 아주 예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죠. 그런데 너무 커서 우리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말이야? 저기 저 작은 나무는 어때? 아이, 그건 너무 작잖아. 저런 작은 나무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어떻게 매다니? 그러자 중간 크기의 나무를 가리켰어요. 저 정도 크기면 되겠어? 우와, 진짜 예쁘다. 이제 뽑아서 심어줄래? 그래서 보리스는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레 파냈어요. 내일 너희 집에 갖다 줄게. 점심시간에 맞춰 돌아온 미피는 크리스마스 나무가 얼마나 예쁜지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날 저녁, 미피네 가족은 나무를 장식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예쁘지요? 반짝이는 불도 매달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미피는 학교로 향했어요. 스너피도 미피를 따라왔지요. 학교에 다다르자 거기에 보리스가 있는 거예요. 커다란 나무 한 그루랑 말이죠. 안녕 미피. 네가 너무 크다고 했던 나무인데 너희 학교엔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선생님과 친구들은 예쁜 나무가 생기자 뛸 듯이 기뻤어요. 친구들 모두 나무에 매달 장식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정말 예쁜 나무가 될 것 같지요. 그때 보리스가 창문을 두드리며 선물이 하나 더 있어 미피. 꼬마 나무도 가져왔거든. 스너피한테 딱일 것 같아서 말이야. 와, 정말 멋지다. 스너피한테도 크리스마스 나무가 생기다니 말이야. 친구들은 커다란 나무에 만족했어요. 미피네 가족은 중간 크기 나무에 만족했고요. 또 몸집이 작은 스너피는 꼬마 나무가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어느 여름날 아침,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미피는 스쿠터를 가지러 갔어요. 그런데 스쿠터가 노란색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스쿠터는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미피는 스쿠터를 살펴봤어요. 색깔만 빼곤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지요. 미피는 혹시나 노란 물감을 입힌 건 아닌지 살며시 만져봤어요. 하지만 아니었지요. 미피는 집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엄마, 스쿠터가 밤새 색깔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어제는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노란색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일단 노란 스쿠터를 타고 갈래? 수수께끼는 나중에 풀어보자. 그래서 노란 스쿠터를 타고 갔어요. 미피는 어리둥절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미피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수업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수업이 끝나자 미피는 멜라니와 함께 다른 스쿠터를 살펴봤어요. 파란 스쿠터도 있고
초록 스쿠터도 있고 갈색 스쿠터도 있고 노란 스쿠터도 2개나 있었지요. 그런데 빨간 스쿠터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아직도 영문을 모르겠어. 멜라니도 깜짝 놀랐어요. 네 건 빨간색인 줄 알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노란색으로 바뀐 거 있지? 꼭 마술처럼 말이야.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멜라니.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자. 멜라니는 파란 스쿠터를 탔고 2 친구는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 빨간 스쿠터가 있는 거예요. 미피는 깜짝 놀랐어요. 내 스쿠터가 왜 2개나 되지? 그때 아빠가 나오셨어요. 안녕 얘들아. 곧장 집으로 와서 다행이다. 그 노란 스쿠터를 뽀찌한테 돌려줘야 되거든. 뽀찌요? 그래. 네 스쿠터 바퀴를 갈아야 돼서 뽀찌 스쿠터를 하루만 빌렸거든. 네 스쿠터는 고쳐달라고 할아버지께 갖다 드렸다. 그런데 뽀찌 스쿠터를 오늘 돌려주기로 해서 말이야. 이제야 수수께끼가 풀렸네요. 뽀삐 아줌마 댁으로 가요. 노란 스쿠터 돌려줘야지요. 밭에서 뽑은 싱싱한 당근도 선물로 갖다 줄래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친구들은 당근을 바구니 한가득 담았어요. 당근을 캐는 동안 미피가 멜라니한테 말했어요. 자연도 수수께끼 같다니까. 이 초록색 잎사귀 좀 봐. 이게 사실은 주황색 당근이잖아.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뽀삐 아줌마 댁으로 떠났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오늘은 아주 특별한 걸 보여줄게요. 커튼을 치고 불을 전부 다 꺼볼까요? 완전히 깜깜해지자 선생님은 전등을 켜셨어요. 그리고 벽을 비추셨지요. 그런 다음 토끼 모양으로 자른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잘 보세요. 이 종이 토끼를 불빛 앞에 갖다 대면 벽에 그림자가 생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토끼하고 똑같이 생긴 커다란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 보이죠? 사람이든 물건이든 빛을 받으면 그림자가 생기게 돼요. 햇빛이 날 때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미피랑 친구들이 집으로 가는데 날이 어두워지더니 해가 저물었어요. 나무들마다 땅에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림자를 밟지 말아봐. 그림자는 뛰어넘고 밝은 부분만 밟는 거야. 얼마나 재밌던지 꼬마 토끼들은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그림자를 밟을까 조심하면서 말이지요. 미피는 집에 도착해서야 웃음을 그치고 친구들과 헤어졌어요. 그날 저녁 엄마 아빠께 빛과 그림자에 대해 알게 된 걸 말씀드렸지요. 하지만 지금은 해가 저물어 밤이었어요. 미피가 잠을 잘 시간이지요. 미피는 엄마 아빠께 뽀뽀를 하고 방으로 들어와 잠옷을 입었어요. 침대로 걸어가 불도 껐고요. 순간 벽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불을 끄자 또 보이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지? 미피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불렀지요. 엄마, 아빠, 내 방에 누가 있나 봐요. 엄마 아빠는 단숨에 달려오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미피만 빼고 말이지요. 정말 있다니까요. 보세요. 불을 끄면 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네, 바로 저기 있네요. 귀가 길쭉하고 몸집이 큰 편이지요. 아빠 토끼는 웃었어요. 엄마 토끼도 웃었고요. 저건 네 그림자잖아, 미피. 제 그림자가 어떻게 보여요? 해님도 없고 불도 껐잖아요. 하지만 창밖을 바라, 미피야. 맞아요. 정말 밤이었고 해님도 없었어요. 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보름달이 있지 뭐예요. 달빛이 있어도 그림자가 생길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까 벽 위를 움직이는 건 달빛 때문에 생긴 네 그림자인 거지. 그제야 깨달은 미피는 자기 그림자를 발견하곤 기뻐했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미피랑 뽀찌가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마당에서 놀고 있었지요. 스너피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공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고요. 글쎄, 미피가 공을 던지자 스너피가 입으로 공을 잡은 거예요. 뽀찌랑 미피는 웃음이 났지요. 그리고 공놀이를 계속하려는데 스너피가 말을 안 듣지 뭐예요? 스너피, 공 이리 줘. 하지만 스너피는 달아나 버렸어요. 그때 엄마 토끼가 나와서 말하길, 밖에 있으니까 너무 춥지 않니? 화분에 담긴 물까지 얼어버렸구나. 몸 좀 녹이게 따끈한 코코아 한 잔씩 타줄까? 어서 들어와라. 그래서 두 친구는 들어갔어요. 그리고 맛난 코코아를 마셨지요. 스너피는 밖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두 친구가 방에서 노는데 스너피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창밖을 내다보자 눈을 뒤집어 쓴 스너피가 보였지요. 사방이 온통 눈이었어요. 친구들이 집에서 노는 동안 순식간에 눈이 내린 거지요. 그래서 세상이 갑자기 하얗게 변한 거예요. 흥분한 친구들은 엄마 토끼한테 달려갔어요. 엄마, 호수에 가서 놀면 안 돼요? 풀밭에 눈이 쌓여서 정말 예쁠 거예요. 호수가 얼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도 가져가야겠어요. 스너피가 갖고 놀 수 있게 말이에요. 그때 아빠 토끼가 도착했고 꼬마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됐지요. 내가 호수까지 태워줄까? 호수가 잘 얼었는지 봐주고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 모두 차에 올라타고 호수로 향했어요. 보세요. 호수가 얼었어요. 아이, 스케이트 가지고 오는 건데. 다음에 가져오면 되지. 안 그래, 미피? 눈 위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도 아주 재밌을 거다. 아빠는 얼음을 확인해 봤어요. 이 정도 추위면 며칠 안에 스케이트를 탈 수 있을 정도로 꽁꽁 얼겠구나. 잘 됐다. 우리 공 던지기 하자. 스너피가 쫓아오게 말이야. 그래서 게임이 시작됐어요. 미피랑 뽀찌는 번갈아 가며 공을 던졌지요.
스너피는 공을 잡으려고 눈바닥을 굴러다녔어요. 그렇게 신나게 놀았지요. 얼마나 재밌었다고요. 그런데 미피가 던진 공이 그만 너무 멀리까지 가고 말았네요. 호수까지 말이에요. 아우, 난 몰라. 공이 얼음 위에 있어요. 얼음이 약해서 못 올라가는데 어떡하지요? 그런데 스너피가 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안 돼, 스너피. 얼음이 약하단 말이야. 스너피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섰어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지요. 다들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잘했어, 스너피. 공은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찾아가자. 미피 미피 달려라 친구들과 신나게 킁킁이 뽀찌 보리스